여러분, 만약 명절에 반려견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친 듯이 찾아 헤매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찾는 과정에서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목하고 단란했던 우리 가족이 얼마나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지. 그 모든 게 한 마리 강아지 때문에 폭로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명절의 이야기예요. 제사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일부 완벽했던 명절 아침. 추석 전날 저녁이었어요. 시댁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복돌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제가 키운 지 5년 된 웰시코기인데 짧은 다리로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복돌이 좀 케이지에 넣어. 운전하는데 방해돼. 남편의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어요. 남편은 복돌이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복돌이부터 찾았는데 최근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조용히 있잖아요. 저는 복돌이를 꼭 안았어요. 복돌이는 제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8년, 아이는 없었어요. 처음 3년은 커리어를 쌓느라, 그 다음 2년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사실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였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누이네 가족이 와 있었어요. 시누이는 항상 먼저 와서 시어머니를 도우며 착한 딸 코스프레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어머 언니, 또 그게 데리고 왔어요? 제사 지내는 집에 걔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시누이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복돌이 워낙 얌전하잖아요. 얌전해도 걔는 걔지.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65의 연세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죠. 됐어, 은주야. 개 한 마리쯤은 괜찮아. 선영아, 어서 들어와서 제사 준비 도와. 저는 복돌이를 마당 한쪽에 묶어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사 준비는 전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저와 시누이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과일 깎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한가롭게 앉아 있었어요. 선영아, 전 너무 두껍게 부쳤어. 다시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다시 전을 부쳤어요. 8년간 매번 이랬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었어요. 평소에도 명절엔 조용한 편이었지만 이번엔 유난히 불안해 보였어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몇 번이나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 회사 일 때문에. 명절에 무슨 회사 일이래? 바빠. 나 좀 그만 간섭해. 남편의 목소리가 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부. 복돌이의 실종. 제사는 자정에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모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제사는 여전히 엄숙하고 무거웠어요. 절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고. 익숙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복돌이가 궁금했어요. 마당에 혼자 있을 텐데 무섭지는 않을까?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쯤이었어요. 저는 복돌이에게 물을 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복돌아? 복돌이가 없었어요. 묶어뒀던 목줄은 그대로 있었는데 복돌이만 사라진 거예요. 목줄이 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빠져나간 거였어요. 복돌이, 복돌아. 저는 미친 듯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복돌이를 찾았어요.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어머니, 복돌이가 없어요. 복돌이가 사라졌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개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게 뭐라고 난리야.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여보, 복돌이 찾아야 돼. 밖에 나가면 차에 치일 수도 있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알았어. 찾아보자. 엄마, 손전등 있어요? 결국 온 가족이 밤중에 복돌이를 찾아 나섰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에 남았지만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제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지훈이까지 함께 동네를 수색했어요. 복돌아, 복돌이. 제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복돌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나,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고. 지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복돌이 겁이 많아. 혼자 밤을 보내면 안 돼.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저희에게서 멀어졌어요. 응, 나야. 아니, 지금 안 돼.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요. 분명 회사 전화가 아니었어요. 새벽 2시에 회사에서 전화할 리 없잖아요. 여보, 누구 전화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응, 아, 회사 후배. 좀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복돌이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돌이 생각에,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요. 3부. 이웃집 여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복돌이를 찾으러 나갔어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복돌이를 불렀죠. 그러다가 시댁 옆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단층 집이었는데 작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집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마당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돌이였어요. 분명 복돌이의 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대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마당에 복돌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복돌이를 안고 있었어요. 복돌아. 제가 소리치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세련된 외모의 도시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기.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제 강아지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복돌이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어제 밤에 마당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추울까봐 집 안에 들였는데. 여자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복돌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인데 이 여자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복돌이를 아세요? 제가 물었을 때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냥 개를 좋아해서요. 그런데 복돌이가 그쪽한테 너무 익숙해 보이는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전 정말 처음 보는 개예요. 그때 복돌이의 목에 뭔가 묶여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저는 그걸 풀어 펼쳐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손수건.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항상 쓰는 손수건이었거든요. 남편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던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왜 복돌이 목에. 제 손이 떨렸어요. 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요. 저는 당신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리를 안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의 손수건이 왜 저 여자 집에? 복도리가 왜 저 여자를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거지?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리를 아는 채 거실로 들어갔어요. 복도리 찾았네. 어디 있었어?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아침부터 먹고. 지금이요. 제 목소리가 너무 냉랭했는지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선영아?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손수건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그건 내 손수건. 맞아요. 당신 손수건이죠. 그런데 이게 왜 옆집 여자 집에 있었을까요? 복돌이 목에 묶여서요.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시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옆집에 사는 여자요. 복돌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익숙해 하더라고요. 마치 자주 만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손수건이 복돌이 목에 묶여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도훈아, 설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는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웠죠? 제가 소리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희를 쳐다봤어요. 대답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선영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진정하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말렸어요. 선영아, 큰일이다. 이웃들이 다 들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싫어요. 왜 제가 조용히 해야 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지아. 이름이 윤지아야. 1년 전부터. 1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냥 외로웠어. 외로워서 바람을 피워요? 그럼 나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일단 진정해요.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뭐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럼 당신 남편도 바람 피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남자 마음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하, 정말.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참아야 하는 거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선영아, 이혼은 생각하지 마. 그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절대 안 돼.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 참고 살면 돼. 도훈이도 반성하고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참으라고요? 제 인생을 왜 제가 참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결혼이야, 선영아. 우리 모두 참으면서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거려. 모두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참으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는 거려. 사부. 무너지는 성. 제 동생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복도리를 같이 찾던 중에 밖에서 소리를 다 들었나 봐요. 매영,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누나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해요? 지훈아, 진정해. 남편이 말했지만 지훈은 주먹을 휘둘렀어요. 남편의 입가에서 피가 났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들 진정해, 진정하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복도리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신우이 남편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복도리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이 그 여자 만나는 거 몇 달 전에 우연히 봤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아서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 옆집에 이사 온 것도 남편이 알선했대요. 어머니 몰래 계약하고. 그때 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모두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다행히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고 충격으로 주저앉은 거였어요. 도훈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집안을 이렇게 망쳐놓고? 신우이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우이의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었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오빠가 언니한테 빌어야죠. 그리고 신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보상을 해야죠. 명의도 언니 앞으로 돌리고 통장도 언니가 관리하고. 무슨 소리야.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신우이는 제 편이 아니라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남편을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됐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전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왜요? 왜 제 인생을 당신들이 결정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그럼 가족이 뭔데요?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용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식사는 해야 했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형,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사업 망했어. 빚이 5천만 원이야. 뭐? 시어머니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언제부터? 반년 전부터. 형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형도 바쁜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 야 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형도 비밀 있었잖아. 나도 있는 거지 뭐. 시동생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이 남편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실 주식으로 3천만 원 날렸어요.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신우이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당신이 뭐? 미안해. 코인에 손댔다가 식탁이 다시 난장판이 됐어요.
시누이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나무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 가족은 처음부터 이랬구나. 겉으로만 멀쩡한 척했을 뿐이지 속은 다들 썩어 있었구나. 그래요. 다들 비밀이 있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하나 고백할게요. 사실 저 3년 전부터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이 집 때문에요. 뭐?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완벽한 며느리 흉내 내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서 몰래 먹었죠. 남편도 몰랐을 거예요. 관심 없었으니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영아. 됐어요. 이제 와서 위하는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 식탁은 침묵에 빠졌어요. 오부. 지아의 고백. 다음 날 아침 저는 복돌이를 데리고 옆집으로 갔어요. 윤지아를 만나야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지아가 문을 열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집 치고는 정돈이 잘 돼 있었죠. 거실에는 복돌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복돌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석 달 전쯤. 도훈 씨가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요? 네. 가끔 복돌이를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시댁 행사로 바쁠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복돌이까지 이용했던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지아가 차를 타주며 말했어요. 1년 전이었어요. 이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죠. 도훈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자기 고향이라고,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요? 전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몇 번 카페에서 마주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알게 됐죠. 도훈 씨가 결혼했다는 거요. 알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네. 지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은 안 할게요.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전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요? 빼앗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도훈 씨가 저한테만 잘해줬어요. 제 얘기를 들어줬고 이해해줬어요. 지아가 울먹였어요. 전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전 남편한테 맞고 살았거든요.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때 도훈 씨를 만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훈 씨는 제게 말했어요. 부인이랑은 사이가 안 좋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사 온 거예요? 네. 도훈 씨가 부탁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주 볼 수 있다고. 제가 시댁에 내려올 때 말이죠? 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복돌이 목에 손수건을 묶었어요? 그건 제가 묶은 게 아니에요. 복돌이가 어제 밤에 왔을 때 이미 묶여 있었어요. 그럼 누가? 아마 도훈 씨가 아닐까요? 복돌이가 여기 오면 저한테 전화하라는 신호 같은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없는데. 옆집이요. 당신 애인 집.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집으로 와.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이혼해요. 선영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러운 여자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전 도훈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당신도 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 씨는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저한테도 당신한테도요. 우린 둘 다 이용당한 거예요.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었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 남자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탐정 박민수라고 합니다. 사립탐정?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선영아, 앉아. 네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탐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한 달 전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도훈 씨를 조사해 달라고요. 네? 어머님께서 도훈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셨거든요. 그래서 미행을 했고 탐정이 사진들을 꺼냈어요. 남편과 지아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모텔 앞에서. 근데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가요? 윤지아 씨 명의로 된 집. 사실 계약자가 도훈 씨가 아닙니다. 그럼요? 김은주 씨예요. 뭐? 저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신우이 이름으로?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알고 보니 이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김은주 씨가 윤지아 씨를 남편분에게 접근시켰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쏘아봤어요. 신우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전 오빠가 싫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오빠만 예뻐하셨잖아요.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전 딸이라고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게 무슨. 그래서 오빠를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오빠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그 가식적인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아를 오빠한테 보낸 거예요. 처음엔 우연처럼 꾸몄죠. 지아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혼하고 힘들어하던 친구였고, 전 그 친구를 이용했어요. 은주야, 네가 왜 그런 짓을 했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오빠가 불륜을 저지르면 집안이 난리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상속 문제도 달라질 거고, 엄마도 오빠한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지아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아니, 지아는 몰랐어. 나중에 진짜로 오빠를 좋아하게 됐더라고.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신우이의 복수극?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럼 저는요? 전 그냥 희생양이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해요, 언니. 계획에 언니는 없었어요. 그냥 오빠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였어요.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탐정은 서류를 놓고 조용히 나갔어요. 이제 가족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따귀를 갈겼어요. 이 못된 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는 뺨을 감싸며 웃었어요. 엄마도 똑같잖아요. 오빠만 생각하고 오빠만 챙기고 난 그냥 부속품이었죠? 그게 네 오빠를 망가뜨릴 이유가 돼? 오빠는 무슨. 저한테는 경쟁자나 다름없었어요. 엄마의 관심을 빼앗아간 경쟁자요.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들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의미 없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아니 도훈 씨, 당신은 알았어요? 신우이의 계획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진짜로 지아를 좋아했어. 좋아했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선영아.
난 너를 진심으로.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전 나가겠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요. 선영아, 기다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이거 나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이혼은 안 된다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 저는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보신 게 다 체면이에요? 아들은 바람 피우고, 딸은 복수극 벌이고, 막내는 빚쟁이에. 이게 지킬 체면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이제 저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복도리를 안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아, 선영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댁을 나온 저는 다시 지하의 집으로 갔어요.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아가 나왔어요. 또, 뭐예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신우의 계획, 탐정의 조사 결과, 모든 것을요. 지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요. 지아가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전 바보였네요. 진짜 바보.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진짜였대요. 뭐가요? 남편이 당신을 좋아했던 건 진짜래요. 제가 당신한테 남편 버릴 테니 가지던가 말던가 하세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지아가 울었어요. 육부. 복돌이의 의미.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 집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오피스텔로요. 복돌이와 단둘이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온종일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돌이와 산책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얘기를 하자고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하시면 최소 50%는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니요. 전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대신 위자료는 받을게요.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은 지키고요. 다행히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걸로 오피스텔을 샀고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 조정 날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선영아. 남편이 다가왔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잘 지냈어요? 아니, 하나도 안 좋아. 너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선영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난 진짜 반성했어. 지아하고도 완전히 끝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더 이상 당신을 믿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복돌이는 잘 지내? 네. 아주 잘 지내요. 다행이다.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나 복돌이 때문에 들킨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 그대로 살았으면 우리 더 불행했을 거야. 너도 나도 지아도. 남편 말이 맞았어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거짓된 가족 속에서 우울증 약이나 먹으며 살았을 거예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생 지훈이 찾아왔어요. 누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뭘? 매형이 바람 피우는 거.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놀랐어요. 뭐, 너도? 응, 우연히 봤어. 근데, 지훈이 머뭇거렸어요. 근데 뭔데? 나, 일부러 명절에 복돌이가 옆집으로 가게 했어.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누나가 매형이랑 헤어졌으면 좋겠었어. 누나 그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았거든. 우울증 약 먹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복돌이를 지아 씨네 집으로 보낸 거야? 응. 제사 지내는 날 일부러 복돌이 목줄을 풀었어. 그리고 옆집으로 유도했지. 복돌이가 그 집 냄새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손수건도. 내가 매형 옷에서 꺼내서 복돌이 목에 묶었어. 지훈아. 미안해 누나. 근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누나가 스스로 깨닫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훈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너 탐정 고용한 것도 네가 시킨 거야? 응. 매형 어머니한테 매형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탐정을 고용하게 만들었지. 저는 동생을 쳐다봤어요. 그럼 신우이 계획도 알고 있었어? 나중에 알았어. 탐정 보고서 보고. 근데 상관없었어. 어차피 목적은 같았으니까. 누나를 그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야 할까요? 고마워해야 할까요? 지훈아, 넌 내 인생을 조종한 거야. 알아. 미안해. 근데 누나,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한 건가? 자유로운 건 맞는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나, 그 집에 있을 때보다는 낫지? 그건 맞아. 그럼 됐어. 난 누나가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 그 집에서 우울증 약 먹으며 사는 누나 말고. 지훈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약속할게. 근데 후회는 안 해. 지훈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아, 나 좀 보자. 저는 망설이다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머리가 더 세고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좋은 며느리, 완벽한 며느리 되라고만 하고. 어머니.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이 더 엉망이었어. 아들은 바람 피우고, 딸은 복수극이나 버리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지. 아들만 예뻐하고, 딸은 뒷전으로 하고. 그래서 은주가 그렇게 삐뚤어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영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 사실은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저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재산의 절반을 선영에게 남긴다고 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요.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아들들이나 은주보다 너를 더 믿었지.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숨겼어. 이걸 공개하면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아서. 은주도 도훈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줘야 할 것 같아. 이게 시아버지 뜻이니까. 그리고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유언장을 내려놓았어요. 필요 없어요. 뭐?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시아버지 마음은 감사하지만. 선영아. 어머니, 전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그 집, 그 가족, 그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카페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불륜녀 지아 씨였어요. 여보세요? 선영 씨. 저예요. 지아. 무슨 일이세요? 저 이사 가요. 이 동네 떠날 거예요. 어디로요? 멀리요. 서울로 갈까 해요.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게 좋겠네요. 선영 씨.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알아요. 근데 한 가지는 거짓말 아니었어요. 전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도훈 씨를 좋아했어요.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 씨, 행복하세요. 지아 씨도요. 전화가 끊겼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신우이 은주였어요. 들어가도 돼요? 은주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복돌이가 은주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어요. 복돌아, 됐어. 제가 달래자 복돌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전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알아요. 오빠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 진심으로 후회해요. 그게 언니한테도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겠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근데 알아요? 전 오히려 당신한테 감사해요. 네?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덕분에 그 지옥에서 나왔으니까요. 당신이 그 일을 안 버렸으면 전 평생 우울증 약이나 먹으며 그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언니, 물론 당신 의도는 달랐겠죠.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론 절 구해준 셈이에요. 은주가 울었어요. 전 너무 삐뚤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비교당하면서 자랐어요. 오빠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오빠는 착한데 넌 왜 말을 안 들어? 힘들었겠네요. 근데 그게 오빠 탓은 아니잖아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모든 기대를 받으면서. 은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웠어요. 오빠가, 그리고 오빠를 예뻐하는 엄마가. 이제는 이해해요? 네. 늦었지만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은주가 일어났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은주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 도훈의 편지였어요. 선영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넌 완벽한 아내였어. 나를 사랑해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모든 걸 참았지. 근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네가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지아를 만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외로웠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 너도 외로웠을 텐데 넌 바람 피우지 않았잖아. 복돌이가 날 폭로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 그 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돌이가 구원해준 거야. 날, 그리고 널. 그대로 살았으면 우린 서로를 더 망가뜨렸을 거야. 이제 나는 회사를 그만뒀어. 엄마 집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넌 매일 이런 걸 다 하면서 나까지 챙겼구나. 선영아, 넌 행복해?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복돌이한테 안부 전해줘.
그 녀석이 진짜 영웅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7부. 새로운 시작. 저는 복돌이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펫카페를 차렸어요. 위자료와 제 저축으로 만든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손님들은 복돌이를 보러 왔어요. 복돌이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됐죠. 손님들 무릎에 앉아서 애교를 부리고 간식을 받아먹고. 사장님, 복돌이 정말 귀여워요. 젊은 여자 손님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복돌이가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요? 네, 이 아이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손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저는 싱긋 웃었어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가면을 쓰고 살았겠죠. 어느 날 카페에 동생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누나, 카페 대박이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 지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복돌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복돌아, 넌 알아? 네가 우리 가족을 다 바꿔놨어. 복돌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남편의 불륜도, 신우이의 복수극도, 우리 가족의 위선도. 복돌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고마워 복돌아, 내 인생을 구해줘서. 며칠 후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복돌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웰시코기네요. 저도 키워요. 그래요? 어디 사세요? 이 근처요. 오늘 처음 왔는데 분위기 좋네요. 남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복돌이와 놀아줬어요. 복돌이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 실례지만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아뇨.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저도요. 전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혼 생활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그날 이후로 자주 카페에 왔어요. 복돌이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저와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사장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 강아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냥 친구로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복돌이도 데리고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초코랑 복돌이랑 친구 시켜줘야죠. 그 주말 공원에서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준혁이었고 그의 강아지 초코도 웰시코기였어요. 복돌이와 초코는 금방 친해졌어요. 함께 뛰어놀고 풀밭에 구르고. 보기 좋네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복돌이가 친구가 생겨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왜 이혼하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이었거든요.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연기했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직장인. 역할만 하다가 정작 저 자신은 잃어버렸죠. 우리는 오래 얘기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아픔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도훈이었어요. 전 남편은 훨씬 말라 있었고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선영아. 도훈이 준혁 씨를 보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
내 친구예요. 도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너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도훈이 복돌이를 보았어요. 복돌이는 도훈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복돌이는 아직도 날 미워하나 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당신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도훈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나 아직도 너를. 도훈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전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우린 끝났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전 행복해요. 정말로요. 도훈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행복해라, 선영아.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니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몇 주 후 카페에 지아가 찾아왔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예전의 세련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선영 씨, 지아 씨, 여긴 어떻게? 카페 차렸다는 소문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저는 지아에게 줄 커피를 내렸어요. 서울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잘 됐네요. 지아가 복돌이를 보았어요. 복돌아, 나 기억해? 복돌이가 지아를 쳐다보다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기억하나 봐요. 지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복돌아, 너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저는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아 씨, 우린 각자의 상처 때문에 서로를 더 아프게 했던 거예요. 선영 씨는 원망 안 해요, 저를? 처음엔 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어요. 서로의 근황을,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선영 씨, 행복하세요. 지아 씨도요. 좋은 사람 만나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상처에서 벗어났잖아요. 지아가 떠나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요. 이후 카페는 더 번창했고 복돌이는 동네의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준혁 씨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선영아, 오늘 복돌이 생일이지? 응, 벌써 7살 됐네. 우리는 복돌이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어요. 복돌아, 생일 축하해. 복돌이는 케이크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복돌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복돌아, 넌 알아? 네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복돌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손을 핥았어요. 넌 나한테 진실을 보여줬어. 그 추악한 진실을. 근데 그게 날 자유롭게 만들었어. 저는 복돌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복돌아. 내 생명의 은인.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에 사라진 반려견 한 마리가 폭로한 불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추악한 진실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제 인생이 허구였다는 걸 알았을 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그 거짓된 삶이 무너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복돌이는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게 아니에요. 그 질식할 것 같은 위선과 억압된 삶에서 저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는 거요. 각자의 상처 때문에, 각자의 아픔 때문에 서로를 더 아프게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복돌이와 함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무너뜨리세요. 그 거짓된 삶을. 처음엔 무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돌이를 믿으세요. 진실을 보여주는 그 무언가를요. 저는 지금처럼 복돌이와 행복할 테니 여러분도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